네, 안녕하세요. 한일과 주임교수 김한수입니다. 저는 그 밑에서 끝나고 좀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올라보니까 10명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안 왔다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과 입학설명회는요, 주임 교수인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학년 1반, 2반, 두 개 반이 있는데요. 그 반에 반장님이 나오셔서, 한 분은 내가 홍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 경험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반장은 입학한 후에 한일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과에는 전임 교수가 이제 저하고 이제 박미정 교수님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임이 아닌 비전임 교수님들이 10서너 명이 계세요. 또 한 분의 전임이신 박미정 교수님이 말씀 좀 해주실 거고,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이 설명을 충분히 저희가 해드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보셨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간단하게 일일이 다른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2027년 2월 취득 예정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한일과의 경우는 약간 예외입니다. 2월이 아니고 3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대학은 4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만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머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유익한 정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차 시험, 필답 시험이 있습니다. 필답 시험 유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기출문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가 문자화되어서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문자화된 것을 낭독을 해요. 낭독한 것을 이제 듣고 요약합니다. 근데 그 낭독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뉴스 아나운서가 낭독하는 것보다 더 느려요. 그다지 빠르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요약할 때 제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임 교수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알아보기 힘든 필기도구로 답안 작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희미한 연필로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대로 아주 굵은 사인펜으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알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못 알아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걸로 채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크게 무슨 특별한 필기도구를 사용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필기도구면 돼요. 볼펜이면 됩니다. 볼펜 중에서 특이하게 지나치게 가늘거나 지나치게 굵은 거 아니면은 됩니다. 보통 필기도구 사용하시면 돼요. 특이한 거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해서 2차 면접 시험을 봅니다. 구술 시험입니다. 부원장님께서 앞에서 비영어과 이렇게 구술 시험 진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일과는 조금 달라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요약하기 아닙니다. 한국어를 우리말을 일본어로 요약하기도 아니에요. 일본어를 일본어로 요약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하기도 듣고 요약하는 것은 아니고, 듣기 능력은 1차 시험 때 이미
검증을 했고, 그리고 듣고 하게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어 원고를, 인쇄된 원고를 여러분이 읽고 나서 덮어두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고 관련된 질문도 하고 그 이외에 구두치기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원어민인 학생도 가끔 있어요. 일본인 학생 내지는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 우리말 원고를 읽고 우리말로 요약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경우는 우리말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 몇 학생이 면접 볼 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해 뭐 하면서 목표를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사이고 히토고토 요새때 그다사라고 하신 응시자가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안 됩니다. 남의 레스라고 하기는 이제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한 학생을 허용했으니까 공평하게 2명, 3명까지도 허용을 했는데 올해는 허용 안 할 겁니다. 그거 만약에 한다고 해서요, 도움될 거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엄청 이야기를 잘한다, 일본은 굉장히 뛰어나다, 좋은 점보다는 이야기하는 거에 뭔가 표현이 이상한데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히토고토 이와테세테 구다사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개 언어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하시는 거니까 3개 언어라고 한다면 한영일 내지는 한일영입니다. 가령 한중일, 한일중 그렇게 3개월은 안 돼요. 한국어, 한국어, 영어는 이제 필수이고 그거하고 일본어를 더해서 한영일 내지는 한일영이 될 텐데, 그렇게 응시를 해서 합격한 학생이요, 제가 전 교수가 된 지 정확히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해마다 5명 내지 10명, 어떤 해는 10명 이상도 응시를 하는데 합격은 못해요. 서양어권에는 꽤 자주 합격을 합니다. 가령 영어와 불어, 영어와 스페인어, 2개 서양어를 잘하는 학생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일본어 두 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내가 영어 좀 한다, 일본어 좀 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아주 뛰어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내치기 응답이 있으면 또 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